담이 사라지고 있다. 불과 30분. 오랜 관행으로 수십 년씩 견고하게 자리를 지켜왔던 담이 순식간에 헝개졌다. 소유와 경계의 상징물인 담. 막상 담이라는 실체가 사라지면서 담을 두고 살았던 주택가에는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담을 트고 개방된 도시가 꿈꾸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공간, 도시. 집들이 빽빽이 들어선 도시는 더 이상 숨 쉴 틈조차 없다. 1970년대 이후 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 도시는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다. 인구의 46%가 수도권에 집중, 매일 230세대의 자동차가 늘고 있는 서울. 도시 주택가 골목길은 이미 차량이 모두 점거했다. 출근길, 골목에선 매일매일이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이다. 불과 몇 센티미터의 공간을 남겨두고 자동차들이 위태롭게 골목을 빠져나간다. 속도와 편리함을 몰고 왔던 자동차는 이제 도리어 도시 생활의 갈등과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주차만 될 수만 있으면 여기서 이사를 안 가요. 근데 저도 주차 때문에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늘 있다니까. 사실 1년 주차해가지고 지금 화재나 나고 하면 소방차도 못 들어줘요. 정화조차 하나도 못 들어요. 담과 담 사이, 좁은 골목길은 오가는 차량으로 늘 번잡하다.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보행자 사망사고의 70% 이상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다. 최소한의 보행 공간마저 사라진 골목. 철저히 자동차 위주로 진화된 도시 골목에서 사람들은 퇴출당하고 있다. 80년대 이후에 우리 이제 좀 잘 살게 되면서 소위 마이카 시대가 오고, 마이카 시대가 오면서 사실은 이 주택가의 가로가 생활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주차 공간이고 차도가 되어버렸어요. 서울시 금천구 독산 4동의 주택가. (2004년 12월 20일) 구청 직원 이문희 씨가 같은 집을 다시 한번 찾았다. 예, 안녕하세요. 저 금천구청에서 나왔는데요. 전화 한번 드렸죠? 저 교통행정과 직원이에요. 예. 예, 한번 상담 좀 드리려고요. 저번에 얘기 드렸던 안 하시게요? 차는 끊겨버렸어. 전화가 끊겨버렸어. 문전박대를 무릅쓰고 이번엔 이웃 주민과 함께 다시 방문을 시도한다. 네, 안녕하세요. 금천구청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 문제 요거 당신 와가 나저 담으러 가지고 주차하면 주차하라 그래? 아니요. 그러면 아니. 내가 일어나서 당신한테 전화하니까 전화하지 말라 합시다. 대문 앞에 대는 것도 대지 말라 그러면은 그 차 계속 대고 있는데 계속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만 나쁜 놈이래지.
전부 이거는 불법 여기는 담을 흘러 줄 테니까 예. 여기에 차를 대면 내 승낙 없이 차를 대게 되면 전부 저 불법 주택 다 끌고 갈 겁니까? 아, 나중에는 그렇게 아니야. 이미 적잖이 골치를 썩을 대로 썩은 집주인은 주차 문제를 꺼내자 화부터 낸다. 저도 여기 있는 이게 불법 주차이고 이게 불법 주차니까 같이 다 단속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저희가 단속한다라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차들이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야 되는 방법을 같이 네, 찾자는 얘기할게요. 거예요. 해라니까? 이것도 하시라고요? 주차난을 함께 해결해보자는 말에 집주인의 반응은 냉소적이고 회의적이다. 근데 이쪽 담장 허물고 나 얘기는 내가 그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담장을 허문다 그래도 이 차가 이 차가 저희가 그거를 담 너머 마당을 이리저리 재면서 설득은 이 계속된다. 골목에서 두 대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화대 담은 나머지 차는 있잖아. 나머지는 이제 저쪽 담당도 허물어야죠. 저쪽 담당도 허물어야죠. 여기만 허무는 게 아니고 전체 골목 전체를 다 허물어야죠. 그게 말이에요. 내 대문 앞에만 주차 해결해 주면은 알았어요. 내가 허물. 네, 알겠습니다. 담을 허물어보자는 제안을 뒤로 한 채 대문은 굳게 닫혔다. 독산사동 주택가 골목에서 벌어진 논란의 대상은 바로 담이다. 골목에서 어떤 그런 집을 둘러싼 담을 허물어 도시 골목의 주차난을 풀어보자는 녹색 주차마을 만들기가 논쟁거리가 된 것이다. 있단 말이에요. 녹색 주차마을 만들기는 불법 주차를 해결해 주택가를 사람 중심의 주거 환경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담을 허물고 골목에서 집 안으로 차를 들여온 뒤 자투리 공간에 녹지를 확보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 궁극적인 목표는 골목 전체의 담을 허물어 차가 차지했던 길을 사람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이다. 독산 사동이 녹색 주차마을 대상지구로 선정된 것은 지난 2004년 6월. 이후 마을에선 주민회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추진하는 것이 되고 나면은 왜 그걸 하려고 생각하는지 난 그래서 근데 그나마 헐면 지금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어요? 낫기는 뭐가 납니까? 어느 집은 하고 어떤 집은 안 하면 지금 양쪽으로 같이 다 통틀어서 내가 좀 개인적인 희생을 좀 하더라도 내 집 자체를 고르게 같이 털어주면 이 균형과 리듬이 똑같아져 가지고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저 동민들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집을 헐어서 이 담이 중간에 결국 있잖아요. 그러면 이날 요 주민회의에서도 마당이 좀 있잖아요. 의견이 하나로 그 모아지질 사이에서 않았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 집을 담을 헐게 돼요. 현재 독산 사동 11통의 녹색 주차마을 만들기 대상 가옥은 모두 43동. 폭 4m 미만의 주택가 골목은 주차장이 된 지 오래다. 한쪽에 차를 세워두면 다른 차는 진입조차 못하는 상황. 한두 집만 담을 허물어선 골목 안 차량 전쟁을 막을 수 없다. 금천구 시흥 3동. 2003년 7월 녹색 주차마을 시범지구로 선정된 지역이다. 담을 허물기 시작한 후 골목 주차가 사라지고 골목길도 시원하게 정비됐다. 2005년 4월까지 시흥 3동에 새로 생긴 주차 공간은 총 230면. 주민 간의 논의와 설득 끝에 차례로 담을 허문 뒤 1년 9개월 만에 대상 가구 116개 동 중 70개 동의 담이 허물어졌다. 별로 없으니까 지금 못 오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한다면은 지금 뭘 질문할 아니. 사실은 별로 이렇게 좀 썰렁하고 내놓은 집 가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이 연달아 다 허물었거든요. 안 보인 상태에서
시흥 3동을 견학차 온 독산 4동 주민들에게 구청의 설명회가 이어졌다. 개인의 재산을 대해서 손을 대는 거니까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하질 않아요. 네. 저희가 이 시흥 3동 지역에 116집을 이렇게 허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참가 신청을 안 낸 집이 한 50가구가 넘어요. 네, 아직도요. 여기가 주차장이 돼 있는데 이런 사이에다가 만약에 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주차는 이제 단속을 해야 돼요. 아, 예. 다들 핸드면 쫙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이런 데보다 덜 들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네? 그거 어떻게 할까요? 덜 드는 거. 덜 드는 거는 많은 집을 이렇게도 해주고. 2003년 7월부터 시작된 서울의 담 허물기는 금천구, 서대문구를 비롯해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5년 4월) 현재까지 2천여 동의 담이 허물어지면서 늘어난 주차 공간은 총 3,300여 면. 담 허물기는 주차장 확보만 아니라 도시에서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적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담을 터서 만든 주차마당 안팎으로는 나무를 심었다. 차도에는 새롭게 인도를 만들었다. 보행 공간을 만들면서 안전하고 조용한 길이 생겼고 골목길의 주인은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담장에 쳐 있던 부분에 담장이 헐리고 또 내 집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또 그 풀이 공간에는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이렇게 해서 또 조그만 울타리까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동네가 너무 깨끗해진 것 같고. 방으로 들어올 때 주차장이 있습니까 먼저 물어보는데 주차 공간이 그 집에 하나 있는데 담장을 허물면서 두세 면이 나올 적에 방 나가기가 훨씬 쉽다니까는 방 잘 나간다 소리도 있어요. 네, 그 소리. 서대문구 북가자동. 담을 터서 주차장과 함께 정원을 꾸민 집들이 눈에 띈다. 서울시에선 2012년이 되면 주택가의 주차 수급률이 10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때까지 가구당 55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녹색 주차 마을 만들기가 계속될 예정이다. 그 여기 마당이 넓으니까 좋은데 우리는 마당이 되게 좁아요. 좁아가지고 이렇게 나무 심을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너무 예뻐요. 예, 모서리 같은데. 하려고 하면. 2004년 12월 9일 김정숙 씨가 담을 허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게 보면 간단하네요. 아니 그렇지도 않다. 계단은 이쪽으로 들어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왜? 담을 허문다는 것은 굳어진 전통과 관습을 깨는 일이다. 그것은 또 담으로 둘러싸왔던 지극히 사적인 공간을 타인에게 개방하겠다는 의미다. 담을 헐어내자 금세 담으로 단절됐던 안팎의 공간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마당이 열렸다. 김정숙 씨가 담을 허물기로 한 계기도 바로 자신을 열고 이웃과의 거리를 좁혀보고자 한 것이다. 담이 있음으로 해서 마주 대하지 못하더라도 담을 허물고 나면 인사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일단 길을 지나가다가도 마주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나가실 때 내가 물 한 잔도 무시할 수 있고 좀 정이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 바닥 공사까지 모두 마치자 마당에는 차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그래 딱 치는 거야. 장미 냄새 나는데.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로 전락했던 콘크리트 마당에는 꽃과 나무를 심어 기를 수 있게 됐다. 오늘 여기다가 싸주고. 마당은 작지만 정원 기능까지 갖게 되면서 생활 공간으로 서서히 탈바꿈하고 있는 중이다. 조금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다 하고 나니까 홀가분하고 우선 마음이 확 튀어서 좋고 경제적으로는 뭐 한 달에 이제 주차비 이제 우리 이청집하고 우리하고 합해서 6만 원. 월 24시간 같으면 8만 원인데 8만 원 같으면 1년에 거의 96만 원이 절감되니까 그것도 우선 경제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이득도 있다. 담이라는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햇살이 집안 깊숙이 들어와 실내가 보다 환하고 따뜻해졌다. 우리는 거의 햇빛이 없어가지고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는 낮에도 불을 켜야 돼요, 방에. 근데 지금은 저녁 늦게까지도 불 안 켜도 밝고 좋아요. 우선 밝으니까 기분도 좋고 그렇잖아요. 햇빛에 햇빛을 많이 쏘이면 건강에도 좋대잖아요. 비타민 D를 만든다. 해가 길게 들면서 식물도 생기를 되찾았고 집안에 푸른 기운이 돌면서 주거 환경에도 변화가 왔다. 담 허물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8개월째. 쪽 방향하고 밑에 이제 반대 방향.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독산 사동에선 여전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채 제자리 걸음이다. 이렇게 많이 통행을 하더라니까요. 여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미 왔다고 계산했을 적에는 누가 그 길 놔두고 거기 올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차가. 담은 사유재산이니만큼 주민 동의 없이는 허무는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더구나 독산 사동 11통의 경우 한두 집만 공사를 강행할 수 없는 상황.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뭐 시의 요청 그럴 바에 정신초등학교 좀 많은 차들이 몰림으로 이곳 골목은 대부분 4m 미만 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비좁다. 따라서 마주보는 집과 이웃한 집들이 약 80% 이상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골목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80% 정도의 주민들만 좀 참여할 수만 있다면 전체적으로 이 동네에서 주차 문제도 해결하면서 이 골목길에서 어떤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서울 시내 단독주택가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반적인 주거 환경 개선까지 좀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지역 같아요. 이 사업 만약 힐통 지역에서 사업이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산 사동이 과연 골목 정비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막상 시공 이제 설계 끝나고 이제 정말 뭐 3월 초에 이 사업이 시공이 들어갑니다 하니까 뭔가 이제 그 담장 그 고정관님 옛날부터 이 담 울타리란 자체가 내 그 살아가는데 이게 뭐 보호를 하는 입장이라 생각해가지고 이걸 제일로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0일 독산 사동의 담 허물기가 주춤하자 결국 구청에서 설명회를 마련했다. 공영주차장을 짓기도 하고 그러다 몇 년 전부터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면 해결 방안이 없을 건가. 그리고 단순하게 주차 공간만 만드는 게 아니고 주차 공간을 만드니까 주차 공간이 한계가 나옵니다. 담 허물기가 이미 시행된 지역을 본보기로 다시 주민 설득 작업이 이어진다. 담장을 허물어내니까 이 집 입장에서는 여기가 마당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집 입장에서도 여기가 마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목길은 넓어졌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 간의 사이도 좋아지고 그러나 반응은 냉담하다. 골목길에 주차구에 담은 곧 집이고 집은 곧 경제적 가치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담 허물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
아니 글쎄 그래도 그 주차장을 넣어라 주차장을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지금. 내 앞단 같으면 조금 이한데 완전 뺑돌아가 뒷담 한다는 건 이건 완전 우리 집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완전. 이건 집도 아니고 이건 뭐 저 허영 벌치예요. 집이라는 건 안 오던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담은 다 헐고 이게 시야가 터지는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보완하십니까? 담장이 있던 자리에 담장 대신에 조그만 하단을 길다랗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세입자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필요하다면은 별도의 방음 시설이나 가리개 창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집값 올랐다는 게 늦은 시각까지 설명회가 계속되면서 주민들 사이에도 설전이 오간다. 뭔지 몰라도 이게 이 자리에서 나가지고 기다려야 거 아니야 내가. 주민들 사이에 골목 주차로 인한 불편과 위험은 서로 공감해 왔지만 담을 사이에 두고는 찬반의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체 독산 4동 주민들이 담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의 도시주택가는 1960년대의 단독주택, 이른바 문화주택이 보급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집중으로 주택난이 벌어지자 1980년대 후반부터 주택 200만 호 건설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등장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주거 형태가 바로 반지하. 주민의 경제적 손익과 맞물려 담 허물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이 반지하방이다. 담과 대문을 헐면 반지하방이 거리에 노출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로 세입자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게 집주인들이 우려하는 점이다. 반지하를 가진 집주인에게 담 허물기는 경제적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세입자가 그냥 무조건 싫어할까요? 차가 세워지면 아무래도 불편하죠. 왜냐면 이 지하에 사시는 분도 바로 여기가 화장실이거든요. 네. 화장실 앞에다 차를 놓게 되고 또 2층은 바로 창문 밑이고 아니 마당이 넓으면은 참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좀 불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아 엄마 안 계시나? 아무도 안 계셔? 누나? 28층으로 가봐야 되겠네. 계세요? 저기 부모님 안 계세요? 예, 안 계세요. 나중에 오세요. 지금 예. 할아버지는 안 오실 거예요? 하시지요? 그냥 뭐 공짜로 해준다는데요 뭐. 이제 조금 살다 말 건데. 할아버지는 딱 될 것 같은데. 여기 들면 하기 그거야 돼갔지 하나 차 한 대. 예. 여기 가운데로만 이렇게 차가 한 대만 이제 다닐 수 있게 돼요. 여기 이제 차를 못 대놓게 돼 있어요. 여기 길에는. 못 대놓고 예. 한다고 뭐 안 대놓겠어요 그거. 아니요 단속해요 이제. 담장 할 때 할아버지네 담장도 좀 헐으세요. 쭉 예쁘게. 저분들 한다는데 좀 설득 좀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안 할래요. 몰래 카메라도 이 골목에 달아준대요. 뭐 영감 놓친 애들 사는데 뭐 담장까지 헐는 거 허전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몰래 카메라를 달아준대요. 영감 놓친 애 단둘이 사는데 뭐 어떻게. 담을 허문 뒤에 오는 허전함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더 큰 문제는 지금껏 방어와 보호의 수단으로 쌓아온 담이 사라질 때 허전함은 물론 범죄 위협이 주는 불안까지 겹쳐온다는 것이다. 담을 허물면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지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결국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반대의 목소리다. 범죄가 많으니까 뭐 저거를 단다거든가. 뭐요? 뭘 조심하고 여기 CCTV 하나. CCTV 그거도요. 범죄하는 놈들은 CCTV 달아놓으면 소용도 없어요. 뺏겨갖고 그 선출 잘라보면 그 말이에요. 뭐 범죄하는 놈들이 뭐 그거 모르고 뭐 전화 선출 다 끊고 저 도둑질하러 다니는 놈들인데 그거 모르고 CCTV 알게 달아놓으면 흔들이 그거 달아놔. 안에서 봤을 때는 보호와 방어가 되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거부와 단절의 의미가 되는 담. 담의 이러한 이중성은 우리 전통 주거 문화의 큰 특징이었다. 옛 담은 숨기기와 보여주기를 적절히 섞어 외부와 열린 듯 닫혀 있으면서 닫힌 듯 열려 있었다. 그래서 서민의 담은 언제나 나지막한 모습으로 담 밖의 풍경과도 여유롭게 어울렸다. 과거의 담은 또 다른 담과 만나 길을 만들었고, 길은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됐다. 집집마다 담을 쌓되 안이 들여다 보이고, 집집마다 담으로 막혀 있되 그로 인해 생긴 길이 마을의 모든 집을 이어주는 이중 구조였던 것이다. 그런 담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한 번에 큰 변화를 겪는다. 근대화 바람과 함께 마을 정비 사업이 이어지면서 초가 지붕과 쌀이 담이 일제히 사라졌다. 개량 사업으로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든 담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대신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시멘트. 시멘트 블록이 반듯하게 세워지면서 담은 점차 견고해지기 시작했다. 경제적 성장을 이루면서 사람은 도시로 몰렸고, 한정된 도시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담을 높이 쌓았다. 그러면서 안과 밖은 철저히 단절됐고, 높아진 담은 삭막한 골목길을 만들었다. 서울 성북구 옛 중앙정보부의 담. 높고 위협적인 담이 주택가와 마주보고 있다. 담은 도시 환경의 이미지를 대변한다. 그렇다면 옛 중앙정보부의 담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38선 담이요? 못 넘어가니까 38선이죠. 그럼 저 근처에서 만나고자 할 때는 뭐라 그래요? 뭐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담에서 만나자고 그러기도 하고 막 뭐 그 좀 전에 말했던 그 38선 담에서 막 모이자고도 하고. 아 그래요? 친구는 저 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기요? 교도소요. 교도소? 네. 담은 그것을 쌓은 이의 의식과 당시 시대를 반영한다. 그래서 담의 모습은 고정돼 있지 않고 사회와 문화, 때로는 정치적 배경에 따라 변화한다. 담은 그 너머에 사는 사람의 모습을 말해준다. 고압적인 도시의 담은 타인의 존재와 개입을 거부하는 폐쇄적인 도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근래 와서는 이제 범죄 우려 때문에 담도 높이 쌓게 되고 또 대문도 아주 철저하게 막아놓고 있고 그 이웃 간의 교류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 동네가 이 서로 교류가 없는, 그래서 동네 사람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교류가 전혀 없는 그런 그 마을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으로서는 조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60년대 등장 이후 40년 만에 주거 형태의 약 40%를 차지하게 된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다. (1980, 90년대를) 거치면서 아파트는 단지 안에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그에 따라 바깥 세상과의 교류가 점차 줄어들면서 단지를 둘러싼 담도 점차 높아지고 폐쇄적으로 바뀌었다. 단독주택이 오밀조밀 들어선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파트 내에 이제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단독주택의 것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훨씬 좋았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그걸 막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생겨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소위 그 자동차 소음을 막아내는 것으로 이제 방음벽이 보편화되면서 과거의 벽돌이나 블럭이 방음벽으로 더 높게 이렇게 쳐지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사회가 절연의 사회 같은 거를 가속화하는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담 밖으론 지나치게 무관심하면서 담 안으론 과도하게 집착하는 현상은 여러 가지 갈등을 낳고 있다. 기름동 한 임대 아파트에선 벌써 6개월 넘게 분양 아파트와의 사이에 처진 담을 두고 분쟁 중이다. 현재 담에는 위험천만한 임시 통로가 뚫려 있다. (12월 29일 날 30일 사이에 새벽 3시 반쯤 돼서 이걸 다 갖다 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 갖다 놓고 하나를 갖다 놓으니까 우리가 또 하나를 요걸 뚫었습니다. 아이들 통학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를 뚫어놨더니 또 하나를 갖다 놓고 또 하나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쪽으로 뚫으려는 상태에 갖다가 그냥 7개를 갖다 쫙 갖다 놔갖고. 집에서 하자고? 위협적인 철제 구조물 때문에 임대 아파트의 초등학생들은 위험을 무릅쓰거나 단지를 빙 돌아 등교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쪽으로 하면 이하 전 엄마한테 그렇죠. 항상 이거 언제 뚫리냐, 이제 왜 안 뚫어주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거의는 왜 그런지를 알아요. 근데 항상 뭐 애들은 뭐 이쪽 동네는 뭐 같이 있으면 땅값 떨어진다. 애들 뭐 같이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거를 아이들한테 해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저희들도 어른으로서 그걸 해명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물어보던가요? 이거 아이들이. 왜 그러냐, 왜 저쪽 동네에서 막냐 이제 이렇게 물어왔었는데 어느 정도는 자꾸 이게 대립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걸 알게 됐어요. 이쪽 동네 가난해서 그렇고 이제 이렇게 아이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임대 아파트는 곧 저소득층 아파트라는 편견과 담이라는 장애물을 두고 두 아파트에서는 지금 법정 소송 중이다. 양쪽 아파트 주민들 간의 힘겨루기로 열고 닫기를 반복해온 쪽문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다. 담이 없다면 단 5분밖에 걸리지 않는 학교길을 지금 아이들은 언덕길을 올라 돌아가야 한다. 이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담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안전하게 쪽문을 열어달라는 것뿐이다. 서울과는 달리 녹지 공간 확보와 이웃 간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담을 허물어온 대구시. 담이 사라지거나 낮아지면서
삭막하고 무표정하던 주택가의 모습은 없어지고 울타리 넘어 오가는 낯선 사람들과도 얼굴을 마주칠 기회가 많아졌다. 좋지, 빠뜨린다. 니 어디 학원 가노? 어디 가노? 수학하는 가나? 대구시에서 지금껏 허물어낸 담의 길이는 총 16km. 김장덕 씨 개인집이 담을 헐어낸 것은 지난 2000년의 일이었다.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서 마당을 기꺼이 개방하고 나무를 심어 휴식 공간을 만들었다. 야, 너 김영호. 예, 아니면 이건 뭐. 담과 대문을 없앤 지도 올해로 6년째. 담을 허물던 당시 김장덕 씨가 가장 우려했던 치안 문제에 대한 걱정도 지금은 사라졌다. 담장 허물기 전에는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난사고 한번 있어가 이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담장 헐고 난 뒤에는 그런 도난사고는 없었습니다. 뭐 담이 없으니까 불안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담이 없으니까 도둑은 더 못 들어오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지. 옛날에 담 있을 때는 저녁에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요, 혹시 누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제가 한번 살펴보고 현관문을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불안감도 없고 오히려 도둑은 더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담과 범죄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 CPTED는 도시 공간 설계와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이론이다. 여기서는 집 밖을 오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집 안팎을 살펴볼 수 있는 이른바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곳에서 범죄 발생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이미 이 원리를 법제화해 도시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자연적 감시가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 긍정적인 활동이 진작됩니다. 즉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논다든지 노인분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신다든지 서로 만나서 길 한가운데에서 주민끼리 의논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긍정적인 활동들이 진작되면 범죄자가 숨어 있다든지 망을 본다든지 또 범죄 대상을 물색한다든지 이러한 부정적 활동들이 배척된다는 거죠. 그래서 담이 없게 된다면 오히려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이 최근에 이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에서 찾아낸 그런 결론입니다. 대구시 중구 삼덕동의 마을 문화관 마고제. 2000년 9월 담을 허물어 마고제는 통로와 동선을 자유롭게 열어둠으로써 누구나 드나들어도 좋은 공간임을 표시했다. 마당이 개방되면서 마고제는 단순한 문화관을 넘어 시민과 아이들의 편안한 쉼터가 됐다. 이건 말도 안 하는 거구나. 여유로운 도시공간 만들기를 위해 진행된 담 허물기가 대구시 전체로 퍼진 데는 김경민 씨의 역할이 컸다. 우리 동네에 옛날에 요 집이 있었다. 요 집이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 동네 아이들이 참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다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그걸 다 볼 수 있거든요. 또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공간 운영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되는 거고, 저는 한 6, 7년 하면서 이제 그런 게 틀이 생겼다. 우리 삼덕동이라는 마을에는. 대구시에선 지금 담이 사라지면서 도시 환경에 변화가 일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환경, 사람 사이의 건전한 교류가 늘어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심해!
2005년 1월 29일 서울에 눈이 내렸다. 서대문구 북가자동 주택가. 담을 헐어내면서 생긴 집 안팎의 경계가 눈에 덮여 완전히 사라졌다. 안과 밖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주민들은 울타리가 있던 자리 너머의 공간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이 거리가 우선 굉장히 깨끗해지지 않냐. 아주 좋은 동네, 살고 싶은 동네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 나한테 이득이 되겠죠. 집값도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금천구 시흥 3동의 주택가. 동네 아이들이 망설임 없이 낯선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눈을 굴린다. 개인 소유의 사적 공간이었던 마당이 담이 사라지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노는 공적 공간으로 변했다. 공간의 성격이 변하자 시흥 3동 주민들의 의식과 행동도 바뀌는 것처럼 보였다. 담을 헌 뒤 그들은 눈 치우는 일을 집 안에서 끝내지 않고 집 밖 골목까지 이어갔다. 이리 굴려. 이리 굴려. 지금 이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안에 주차를 하고 했을 때 이 생활 가로가 다시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차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있고 마음 놓고 말하자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마당 공간에 생긴 변화를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담 허물기가 마당의 사회적 역할과 사람의 의식을 동시에 변화시킨다고 정리하고 있다. 차를 마신다든가 아이들이 놀러오는 등 마당에 가족 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면서 집 안팎의 경계가 유연해지고 사람 사이의 담도 무너진다는 것이다. 결국 담장을 허물면서 이 개인 공간만을 바라보던 시민들이 울타리 넘어서 공유 공간을 보고 느끼게 된다는 거. 결국 마을이나 도시가 이게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 이런 점에서 결국 그런 주민들, 시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을과 도시를 잘 가꾸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천구 시흥 3동. 담이 사라져가는 이 마을에서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때 그렸던 마을 모습과 지금의 마을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표현에 서슴이 없다. 어떤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나무 많아서 환경이 좋아져. 도로가 넓어서 많이 다녔었어요. 그냥 인도가 있으니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인도 말고 뭐 달라진 점은 또 뭐가 있어요? 나무도 많이 심어졌고요. 일반 통행도 잘 지켜요. 사람들이 평화롭게 걷는 길. 이날 아이들은 유난히 초록색 물감을 많이 썼다. 그리고
아이들 그림 속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웃고 있었다. 거인네 집 마당은 꽃과 나무가 늘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거기서 노는 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인이다! 거인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거인은 자기네 마당에서 당장 나가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을 쫓아내자마자 거인은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한층, 두층. 마침내 거인의 큰 키만큼 담이 높게 쌓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만 놀이터를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가고 겨울도 갔습니다. 드디어 봄이 되자 꽃이 다시 환하게 피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욕심쟁이 거인네 집에는 봄이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거인네 집은 1년 내내 추운 겨울만 계속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랄라랄라라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떻게 찾았는지 담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아이들이 들어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욕심쟁이 거인네 집에도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거인은 큰 망치로 담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거인은 아이들이 언제나 들어와 놀 수 있도록 마당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때부터 거인네 집에는 늘 봄만 계속됐습니다. 2005년 3월 2일 시흥 삼동의 문희순 씨 집 마당에 잔치상이 차려졌다. 담을 허문 뒤 7개월. 무엇보다 주차 문제로 속 썩을 일도 없어지면서 이웃과도 더 가까워졌다. 도시에 벌어진 낯선 잔치는 집주인이 그런 만족감을 표시하는 자리였다. 언니도 외신을 한 개 따라와. 위하여 좀 하게 이 담을 터뜨려가지고 여러 사람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오니까 너무나 고맙고요. 옛날엔 매실이야 썼는데 이렇게 혼어도 지나간 사람이 너무나 좋다 하니까는 너무나 고맙고 또 집값도 많이 오르게 생겼어요. 너무나 좋다 하니까. 자, 그러면서 건배 한번 해야죠, 건배. 아니 근데 오라면도 담이 있으니까 안 들어오더라고. 야, 담이 있으니까. 진짜로. 거짓같이. 그치? 말해봐. 이날 주민들은 담을 허물고 길을 정비하는 과정에 생겼던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까지 풀 수 있었다. 시흥 3동과 달리 금천구 독산 4동에 담과 담이 서로 마주보는 골목길은 여전히 비좁고 위태롭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늘면서 독산 4동의 골목은 여느 때처럼 한바탕 주차 전쟁을 치른다. 다시 반상회를 가진 독산 4동 주민들. 공장님 같아요. 아, 나는 여기 오면 고생하지. 주민의 80% 이상이 담을 허물어야만
골목길 정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독산 사동에선 여전히 더 많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설득이 또다시 이어졌다. 어떤 식으로 가느냐면은 저희 생각은 만약에 이렇게 좀 더 동의를 하신다면은 이 골목이랑 비슷한 거죠. 여기가 지금 관악구 신림 11동에서 작년 했던 건데 이 비슷한 사례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 지금 보기에도 지금 차가 4대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골목길을 바꿔내자는 거예요. 냉담하기만 하던 처음과는 달리 주민들 입장에는 조금 변화가 있었다. 이쪽 조건은 틀리더라고요. 나도 여기 11동 가봤지. 네. 네, 바깥까지 계단이 있는 데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뭐 계단이 있는 거예요. 찬성 30%. 어느새 그들은 담을 허문다는 합의 아래 방법론을 찾아가는 단계까지 와 있었다.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 생각은 네, 바깥까지 계단이 있는 데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사 들고 날고 할 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또 소방도로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차를 될 수가 있고 정리가 되고 하니까. 첫째는 또 안 한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하면은 차도 넓게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수가 있고. 있으니까. 아무튼 꼭 해야 됩니다. 독산 사동에선 우선 찬성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당 설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담을 허문 후에 마을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개개인의 설계 상담이 진행됐다. 머릿속에 그렸던 기초 설계를 신청서에 꼼꼼히 적어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킨다. (2005년 3월 5일) 독산 사동 11통 골목에서 드디어 담을 허물기 시작했다. 독산 사동의 대상 가옥 43동 중 가장 먼저 담을 허물게 된 집은 장원덕 시댁. 이게? 뒤에를 붙여놔서 안 되는데? 아저씨, 죄송하지만 이 문패가 뭘로 어떻게 됐길래 안 떨어지나 못을 쳤죠? 이거요? 한 번만 띄워주세요. 못을 쳐졌는데 뒤에? 온드로 붙여놨네. 그랬죠? 이거죠. 됐네. 네, 감사합니다. 20년 남짓 한 자리에 늘 붙어있던 문패도 새 자리를 찾을 것이다. 뭐 1, 2년도 아니고 23년 되는데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더 나은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뭐 서운한 마음은 당분간이겠지. 또 없어질 걸로 믿습니다. 논의가 시작되고부터 오늘 첫 번째 담을 허물기까지 독산 사동에선 약 10개월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오랜 진통 끝에 시작된 첫 공사가 독산 사동 마을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분명한 것은 무관심과 체념으로 받아들였던 삶의 공간을 새롭게 바꿔보려는 노력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다. 앞으로 그려질 독산 사동의 모습은 이제 온전히 그 주민들의 손에 달려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담. 담을 트고 마당을 개방한 집들은 담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과 여유가 생겼다고 말한다. 도시에서 담 없이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을 요구한다. 삶의 공간을 재구성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담 허물기. 지금 도시의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